지금 알리나 테무가 진짜 엄청나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긴 한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쿠팡이 한국 셀러들의 배신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알리가 한국에서 확장하려고 하는 분야들이 쿠팡이 잘하고 있는 분야들이고, 또 쿠팡이 반대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가 알리가 잘하는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셀러들한테 위기처럼 보이는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오히려 한국 셀러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알리나 테무를 견제해줄 걸로 생각을 했던 쿠팡이 오히려 이 엄청난 중국 셀러들한테 문호를 활짝 개방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한국 셀러들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알리익스프레스의 행보를 한번 볼게요. 일단 알리익스프레스가 작년에 정말 선방을 했죠. 중국산 값싸고 정말 신세계 같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한국 셀러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행한 지 1년 만에 뭔가를 제치고 쿠팡, 네이버 다음으로 3등의 오픈마켓으로 자리를 잡았죠. 이렇게 좋은 스타트를 끄는 알리가 이제부터 신경을 쓰는 분야는 중국산 저가 제품을 한국에 소개하는 것이 아닐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동안 알리는 중국산 제품을 한국으로 직구를 하는, 그러니까 크로스 보더 앱으로 인식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그냥 한국에 존재하는 로컬 오픈마켓처럼 포지셔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크로스 보더 앱으로서 중국산 저가 제품을 한국 소비자들한테 사게 하는 거는 알리를 깔게 하고 가입하게 하고 결제하게 하고 쇼핑하게 하고, 이런 어떤 알리를 쓰는 습관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방도였지만, 여기에서 거래액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없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중국 직구 앱에서의 거래액이 한 3조 3천억 원, 한국의 전차 전자상거래액의 1% 수준합니다. 중국 직구 앱이 막 한국의 셀러들이 위협을 한다, 쿠팡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런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진출이 거의 한국 셀러들이 끝나는 그런 느낌으로 뉴스 보도가 많긴 했지만, 사실상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침투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거래 규모도 뭐 여기서 더 성장해봤자 막 여기서 막 10배, 100배로 성장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온라인으로 사는 게 그런 짜잘한 중국산 저가 제품만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카테고리만 신경을 쓰면 한계가 있고, 결국 알리도 한국에서 이제 현지화를 시도를 할 거면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거래하는 제품들, 많이 사는 제품들을 알리에 넣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쪽으로 확장을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알리 쓰시는 분들은 진짜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좋은데, 일단 내 알리에서 구매한 목록들이 단가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비싼 게 3만 원이에요. 3만 원 이상 되는 제품은 퀄리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배송 오다가 깨질 수 있는 뭐 사기, 유리,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안 사고, 그리고 뭐 의자, 서랍장 이런 것도 이쁜 거 많긴 한데 제가 오다가 한번 깨진 거를 경험했어가지고 그 뒤로는 좀 크기가 큰 것도 절대 안 삽니다. 그래서 이거 저 거르고 나면은 사실 알리에 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부피가 작고 크기도 작고 무게도 가볍고 깨지지 말아야 되고 가격도 싸면서, 그리고 품질이 안 좋더라도 쿨하게 그냥 버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개인이 직구를 했을 때 관세가 면제되는 범위가 1이나 100달러잖아요. 대부분 심리적으로 이 150달러를 넘는 거를 사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그거 넘게 안 살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결국 알리익스프레스가 아무리 한국에 전 국민이 쓴다고 해도 전자상거래에서 파일을 먹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는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했지만 결국은 한국산 브랜드 제품으로 다음 타겟을 정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알리익스프레스 앱을 보면 K베뉴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코너에서 농심, LG 생활건강, 코카콜라, 피존, 유한양행 이런 한국에서 자주 쓰는 그런 브랜드들의 제품을 입점을 시켜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얼마 전에 그 알리 측에서 한국에 5년 이상 경력직 MD를 채용을 끝냈다고 해요. 이런 경력직 MD들은 기존에 다른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에서 관리하던 브랜드와 고객이 있을 겁니다. 뭐 농심도 있을 수 있고 각종 브랜드 어카운트를 관리하고 있겠죠. 이렇게 기존 브랜드한테 연락하고 제안하기 쉬운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관리하던 어카운트를 이제 알리에 쉽게 꽂 거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브랜드들이 알리익스프레스 이미지 너무 안 좋다, 진짜 좋지 않은 제품들이 들어가가지고 괜히 우리 브랜드 이미지 손상낼라, 안 들어갈래, 이럴 거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존의 브랜드들, 그러니까 여기서 신라면을 판다고 해서 뭐 여기에 새우깡을 판다고 해서 농심 신라면과 새우깡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서도 파는구나, 제품의 퀄리티는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배송과 가격만 괜찮으면 그냥 알리 들어와서 쇼핑하는 김에 나 이거 필요한다 하면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알리가 트래픽이 이렇게 많은데, 쿠팡, 네이버 다음으로 이용자가 많은데 여기에 들어가서 파는 게 엄청나게 빅딜도 아니고 그냥 원래 매일매일 처리하던 오픈마켓 주문서 중에 네이버 쿠팡 11번가 뭐 G옥션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그냥 알리 측에서 들어온 주문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해서 출고를 시키면 되는 거니까 사실상 빅딜이 아닌 거죠. 근데 알리가 잘하는 게 이 트래픽을 끌어오는 거다 보니까 솔직히 나중에 알리에서의 거래액이 네이버보다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입장에서는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그 메인 페이지에 보니까 딸기랑 사과를 팔더라고요. 딸기랑 사과를 파는 데가 이런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과일을 파는 셀러인 건데, 이런 셀러들이 쿠팡, 네이버, G옥션 입점하듯이 알리 입점해서 주문 들어오면 판매를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초창기다 보니까 광고나 이런 노출에서 경쟁이 굉장히 적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알리를 안 들어와 있는 이 순간에 지금 아마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꿀을 빨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셀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알리에서도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한국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 것처럼 그런 쇼핑 행태가 이제 관찰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셀러한테 안 좋은 거냐라고 하면은,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서 중간에서 유통해서 마진 먹고 팔던 한국 셀러들한테는 안 좋은 거지만, 중국산 제품을 팔지 않고 원래부터 뭐 내수 제품을 판다거나 원래 브랜드를 보유했거나 원래 과일, 신선식품, 채소 이런 것도 유통하는 셀러들은 그냥 트래픽 잘 나오는, 그러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채널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 사실상 좋은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데서 자리 못 잡은 셀러들이 지금 얼른 알리에 들어가서 마켓을 열고 광고나 노출 경쟁이 약할 때 들어가서 파는 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리 입장에서도 당분간은 이쪽으로 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지화를 해서 이제 알리를 키워야 되는데, 한국에서 키워야 되는데 전체 전자상거래액 중에 1, 2 되는 이 중국산 값싼 제품을 많이 팔아봤자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매일 사는, 재구매를 하는 제품들 위주로 거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존 셀러들을 입점을 시키는 것이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쿠팡이 한국 셀러들의 배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 중국산 저가 제품의 침투는 사실 알리익스프레스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냐? 쿠팡에서 이미 중국 셀러들이 되게 많았어요. 판을 치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중국 셀러들이 크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3년 전에 아이템 위너라는 제도가 문제가 될 때 그 아이템 위너로 꿀을 빠는 셀러들이 대부분 중국 셀러였다. 쿠팡이 이렇게 중국 셀러가 라는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쿠팡 아이템 위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같은 제품이라고 판단이 되는 제품들이라면 하나의 제품으로 싹 묶어가지고 최저가 기준으로 다시 정렬을 해서 고객한테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의 최저가를 일일이 필터를 걸어서 검색하는 수고를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셀러 입장에서는 내가 오랫동안 공들여서 후기를 쌓아놓고 순위권에 올려둔 이 제품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셀러가 나와 똑같은 제품을 소싱해서 나보다 1원 낮게 설정을 해두기만 하면 내 제품이 잘 노출되고 후기도 많아서 고객이 클릭을 하게 돼도 결국 나보다 1원 더 낮게 설정한 판매자의 상품도 같이 보여주게 되니까 나한테 올 수 있는 판매가 그 더 싼 판매자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쿠팡의 아이템 위너는 먼저 했던 아마존의 바이박스라는 제도를 카피한 것입니다. 아마존은 원래 원 프로덕트 원 리스팅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어요. 동일한 상품을 파는 셀러가 여러 명이 되어도 상품 리스팅, 즉 상품의 페이지는 하나로 운영이 되고 그 안에서 이 셀러들이 자신의 제품을 다 제안을 하는 형태인 거죠. 그렇게 여러 명이 제안을 하는 가운데 바이박스, 즉 즉시 구매하기라는 버튼은 한 셀러
셀러한테만 부여를 하게 됩니다. 해당 상품을 파는 셀러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최저가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셀러가 제품의 모든 수요를 독식을 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쿠팡이 원래 아마존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가는 회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템 위너도 사실은 아마존의 바이박스라는 제도를 그대로 참조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런 아이템 위너 제도를 하게 되면 결국은 뭐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고 후기를 많이 받고 상관없이 최저가로 세팅을 하는 셀러와 계속해서 매출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무한 가격 경쟁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제품은 몰라도 중국산 저가 제품을 파는 셀러들은 중국 셀러들한테 무조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 셀러들이 잘해가지고 후기 많이 받고 막 상단을 노출시키고 다 해도 거기에다가 아이템 위너로 중국 셀러가 더 저렴한 가격에 같은 제품을 소싱해서 더 낮은 판매가로 묶어버리면 내가 그동안 했던 노력을 다 그냥 그 중국 셀러를 위한 노력이 되는 거죠. 거기 다 몰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왜 한국 셀러들이 불리하느냐? 일단 언어가 안 되죠. 그리고 중국에 줄이 없죠. 그리고 중국에서 기존에 유통업을 했던 경험이 없으니까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1688에 공개된,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살 수 있는 가격에 소싱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한국 셀러들끼리는 비슷한 어떤 가격 하한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688에 소싱하다 보니까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못 내려간다, 이 선이 있고, 근데 중국 셀러 같은 경우는 일단은 1688보다 더 다른 루트로서 제품을 소싱할 수도 있고, 1688에서 파는 셀러들도 공장이나 다른 데서 더 싸게 받았을 건데 그 더 싸게 공급하는 셀러들이 쿠팡에 더 저렴하게 납품을 할 수 있으면 사실상 가격 경쟁 붙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셀러가 그 중국 셀러한테 비빌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렇게 많이 팔아서 중국 공장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MOQ를 더 높여서 가격을 더 낮춰가지고 결국은 가격 경쟁으로는 절대로 한국 사람이 중국 셀러한테 비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 MBC PD수첩이나 굉장히 애국심, 정의 이런 거를 부르짖는 채널들이 이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솔직히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쿠팡이 한국에서 팔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 상장한 회사고 그 요새 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잘하는 게 장땡이죠. 그리고 쿠팡의 어떤 입지도 지금 잘 다져야 하는 판에 어떻게 샐러드를 챙겨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약간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어느 정도 반감을 사지 않을 정도로 약간 수동적으로 중국 샐러드를 판매를 하게 해줬다면 지금은 아예 작년 말부터는 이 알리랑 테무가 오는 속도가 무섭다 보니까 아예 중국 샐러들한테, 알리가 잘하는 분야죠, 이런 값싼 공산품을 파는 중국 샐러들한테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합니다. CGF라는 쿠팡 글로벌 풀필먼트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마존 FBA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굳이 직접 물건을 보내지 않고 중국에 있는 거점 도시에 이 쿠팡 물류센터에다가 중국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면 쿠팡이 소비자의 집까지 배송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론칭을 하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한국에 판매를 하는 중국 판매자들에게 수수료를 절감해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보조금 쿠폰을 준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부터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을 팔던 셀러들은 그냥 원래 팔던 걸 쿠팡에만 더 등록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오히려 알리를 믿지 않아서 그 플랫폼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서 알리에서 안 샀던 사람들이 쿠팡이라는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신뢰를 하니까 거기에서 팔았을 때 중국 셀러들 입장에서는 더 잘 팔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쿠팡에서 그런 제품들이 더 활개를 치게 되면 중국 셀러들의 위협은 사실상 알리보다 쿠팡에서 훨씬 더 위협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확실하진 않은데 지금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국에서 이 CGF 서비스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중국 셀러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결국 이 중국 셀러들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은 한국 셀러들이죠. 한국 셀러들은 가격 경쟁력이나 혜택 측면에서 중국 셀러들보다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서 중국 셀러들과 쿠팡에서 싸워야 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쿠팡이 이렇게 중국 셀러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거는 결국은 알리익스프레스가 쿠팡의 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쿠팡도 거래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리가 원래 하던 그 땅을 침범해야 되는 거고, 그 둘의 경쟁에서 결국은 중국 셀러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게 되고, 한국 셀러들 중에 중국 상품을 저가로 소싱할 수 없는 셀러들은 대부분 길게 판매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얘기를 해보면 10년차 셀러든 5년차 셀러든 1년차 셀러든 어느 정도 쉬운 소싱을 하고 나면 반드시 자기 제품을 만들어서 경쟁에서 어느 정도 비껴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전에 쿠팡에서 셀러들과의 경쟁과는 차원이 다른 경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브랜드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더 훨씬 더 강한 상대와 싸워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 셀링을 시작한 이상 더 성장하고 더 공부하고 더 나아지지 않으면 어차피 도태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길을 택하셨으면 결국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발전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똑같은 말을 하지만 쿠팡도 지금 들어가는 게 빠른 건 아니고 구매 대행도 살짝 늦은 감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쿠팡이나 구매 대행 외에 딱히 표적한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뭐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의 틈이라도 있을 때 빨리 들어가서 이걸 발판 삼아서 넥스트 스텝으로 빨리 가는 것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